믿음의 강님 반갑습니다. 믿음의 강 필명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금수강사님, 낭민동님 모두 반갑고요. 좋은 밤입니다. 신종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는데 뭐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참 오래 가네요. 현재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16명 정도죠. 한국의 확진자 16명은 뭐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외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요것이 별로 이제 확산 추세가 아니라서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뭐 공포를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걱정은 많이 됩니다. 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그래도 한국 증시가 39포인트나 반등을 해줬고, 중국 증시도 더 내려가지는 않았죠. 뭐 추가로 내려가지는 않았고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이제 중국 증시의 모습인데, 어제 그저께 설날 연휴 끝나고 연기까지 해가지고 참 막아보려고 많이 했는데, 어제는 급락, 오늘은 좀 반등 1.34% 정도,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 이런 모양대로 글로벌 증시가 좀 많이 반등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비교적 그래도 많이들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이 반등이 나왔고, 일본도 0.49%, 홍콩, 대만 1%대 상승이죠. 홍콩, 대만. 홍콩이 1.21%, 항생지수, 대만 1.7%, 중국 상해지수 아까 1.34%라고 얘기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뭐 대부분 다 상승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태가 뭐 계속 되겠지만, 일단 정시에서 영향력은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좀 한숨 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아침에 뉴욕 증시 모습도 좋았죠. 뭐 크게 반등 안 했지만 나스닥은 비교적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어제 좀 내렸다가 나스닥은 바로 반등하면서 뭐 중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사태가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중국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 그런데 좀 조기에 수습이 된다면 영향력은 좀 작아질 것이고, 또 각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한 또 이제 부양책 같은 걸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경기 또 좋아지는 측면도 또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는 빠르게 좀 회복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모습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좋죠. 설날 끝나고 급락했다가 뭐 5일째, 4일째 급락이 있다가 어제까지 해서 5일째 하락했다가 반등 나왔고, 오늘은 이제 60일 이평선, 요렇게 화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60일 이평선까지 반등 나왔다고, 60일 이평선 파란색입니다. 여기까지 돌파를 못했지만 곧 진출은 했습니다. 터치는 했죠. 내일은 이제 2200포인트 코스피 2200포인트대로 반등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좀 올라왔고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됐고,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이게 너무 좀 있어요. 기관이 오늘 7천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7천억씩 이렇게 매도를 자꾸 해야 되나? 반면에 외국인은 4,800억 매수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좀 매수를 해줘가지고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일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외국인들도 좀 매도 좀 하다가 오랜만에 오늘 4,800억 정도 매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여전히 초강력 울트라 매도입니다. 어제 그제 좀 매수하다가 다시 7천억대 매도를 했네요. 이런 것은 수급이 좀 안 좋은 측면이 되겠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감기인데 원래 이제 그래요. 원래 감기 걸려서 이게 이제 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좀 피해를 보죠. 독감은 사망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독감 걸려서 많이들 사망하죠. 그렇긴 한데, 그래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RNA 바이러스, 그 변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만 해놨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약 2%대 정도죠. 2만 명 정도 감염됐고, 그 중에서 한 2% 정도, 한 400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좀 수습이 된다면, 또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추가적으로 확산되는 그 확진자 숫자가 증가 추세가 좀 주춤해진다면, 원래 이제 감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감기라는 게 확 퍼졌다가 어느 정도 퍼지고 나면 다시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 사라질 때를 좀 기다려보자. 당국에서는 뭐,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주일에서 10일 사이다. 그래서 좀 가급적 빠르게, 당장 내일부터라도 확산 추세가 확 약해지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증시의 모습도 뭐 괜찮은 편이고, 또 환율도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1200원 정도 근처까지 갔다 다시 이제 어제 오늘 연봉 보이는 모습으로 점차 안정되는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ISM 제조 PMI 지수가 아주 좋게 나왔다. 갑자기 뭐 크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그 관련된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2차전지 화면을 켜놨는데, 2차전지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자. 결국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나면은 펀더멘탈로 복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제가 뭐 들었던 대로 뭐 KM을 비롯해서 한때는 KM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죠. 마스크 시세도 좀 꺾이는 편이고, 바지텍 매드, 수엔텍 같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세가 확 꺾여버렸죠. 이제는 그래서 요것들 시세가 꺾였다는 얘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추가적으로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증시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긍정적 관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경기 회복이 중요하니까 경기 회복 국면으로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펀더멘탈에서 올해 가장 좋아질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기차를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 테마는 그래요. 전기차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예전부터 좋아했던 IT 반도체 테마, 반도체 회복의 테마, 이게 있고, 반도체가 업황이 회복된다는 거죠. 반도체 업황 회복 테마, 전기차 테마,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테마의 축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수혜주들을 이번에 좀 회복될 듯 하다가 한한령 해제, 회복될 듯 하다가 갑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폭탄을 좀 맞았는데, 아마도 폭탄 맞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닐까? 원래 말입니다. 폭탄 맞은 자리에는 우리 돌아가신 장인이 그 얘기 하셨습니다. 폭탄 맞은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폭탄은 같은데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 뭐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풀어놔야겠다. 채팅 금지 해제했죠. 폭탄은 떨어진 자리에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떨어진 자리에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폭탄을 제가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 장인어른 전쟁 경험했던 말씀하실 때 보면은 꼭 폭탄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폭탄은 한 번 떨어진 데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폭탄 한 번 떨어졌으니까 한 번 더 코로나가 다시 세계 증시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고, 오늘도 이제 전기차 쪽이 좋았죠. 전기차. 제가 뭐 계속 전기차를 강조를 드렸는데, 전기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쭉 좀 설명을 드리고, 삼성 SDI, LG 화학, 그 다음에 에코프로 VM, 이렇게 세 종목 정도 소개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요거가, 2차전지. 2차전지 좋습니다. 2차전지. 요거를, 잠시만요. 2차전지. 어디로 도망갔나? 자, 2차전지. 간략히,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간략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설명 드리려고 하면 한없이 길게
승리돼서 제가 이제 장중 공개 방송 하게 되면은 그때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한테 2차전지 얘기 좀 해드리겠고, 오늘은 뭐 지겹도록 얘기는 못하고 간략한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고, 삼성 SDI하고 LG화학 같은 종목, 또 에코프로비엠 대표 종목들 다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 간략하게 갑니다. 전기차 판매 동향 말씀드렸죠. 미국의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합해가지고 월 판매량이 2013년도에는 10,000대가 안 됐는데, 월 판매량. 2018년에는 40,000대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거죠.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작년도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전기차, 하이브리드 합해가지고 판매량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건 뭐 내용은 많이 있고, 중국에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의 합계 판매량, 요것도 2016년도에는 20,000대 정도 수준이 맥시멈이었는데, 작년도, 18년도에는 20,000대에서 140,000대까지 팔린 적이 있었다. 140,000대. 작년도 같은 좀 주춤해가지고, 대략 한 100,000대 수준 정도, 월 100,000대 수준, 좀 작게 팔릴 때는 월 80,000대, 60,000대까지도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그래도 참 중국에서 전기차 정말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중국과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이겠죠. 유럽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추세라면 2020년대 10년 동안은 전기차의 시대다라고 보는 거죠.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현재 전기차의 비중이 미국의 비중이 한 3% 정도, 나머지 97%는 가솔린차라는 거죠.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 기름으로 가는 차가 97%고, 전기차가 3%밖에 안 된다. 그 얘기 뭐냐면, 앞으로, 97%의, 점유율 확대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3%에서 100%로 간다면, 97%나 점유율을 갖다가 넓힐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그만큼, 큰 공간이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8%라면, 앞으로 92%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흐름들, 그런 어떤 모양들을 가정할 때에, 그리고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참 빠르게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 19년도 유럽에서, 2019년 3분기 유럽의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해 44%나 급증했다. 무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전기차에다가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럽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럽 업체들의 배터리 구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래서 전기차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다음에 분리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양극재하고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셀의 코스트, 그러니까 2차전지의 코스트가 주로 이제 원자재 쪽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원자재 가즈와 대북주, 네, 책가사리님, 예.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58% 정도가 마진을, 그러니까 원자재, 그러니까 원재료 쪽이 이제 대부분의 그 전지의 코스트를 구성하는데, 그 전지의 코스트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다음에 분리막, 그런 것이 대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가 대박을 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셀 업체에서 삼성 SDI, LG와 SK 이노베이션 같은 셀 업체, 또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 강조를 드렸고,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전해질에서는 솔브레인과 후성, 분리막에서는 뭐 SK 이노베이션, 동박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SKC 이런 종목들, 뭐 대표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첨가제, 첨보, 나노신소재, 대유전자재로, 하여튼 요런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제 시간이 되면은 요거 하나씩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 신소재는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첨보는 어떤지, 사막 콘덴서는 콘덴서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사막 콘덴서도 시총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 한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 사막콘덴서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사막콘덴서 몇천 원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참 주가 많이 올랐죠. ITM 반도체니, 유인텍이니, 유라테크니, 아모그린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제가 한번, 공방 시간, 장중 공방을 만들어서 제가 한번 쭉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먼저, LG화학부터 좀 볼게요.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요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어디 갔냐. 자, LG화학부터 먼저 좀 볼게요. 오늘 LG화학의 주가는 요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LG화학. 제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LG화학도 여러분에게, 오늘 뭐 가장 인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LG화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LG화학 오늘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LG화학이 급등하게 된 이유는 그냥 다른 거 아니고 배터리 때문에 급등하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LG화학의 배터리가 예전에는 골치덩어리, 그러니까, LG화학의 실적을 잡아먹는 아주 뭐 골치 아픈 존재였는데, 이제는 LG화학의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아주,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죠. LG화학의 2차전지가. 그래서 어제 급등 나왔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오고 있다. 2월달 들어서 아주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LG화학의 전체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2차전지 가지고 그냥 그 신고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는 50만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LG화학의 역사적 고점은 2011년도에 58만원인데, 아마도 이번에는 2차전지 가지고 이 58만원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LG화학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LG화학이 2차전지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 간다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 물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LG화학의 아마 기업 분할을 할 것 같아요. 기업 분할.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만 기업 분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터리가 지금 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리를 한다. 배터리만 따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죠. 따로 분리를 해서 자동차 배터리만큼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세계와 경쟁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유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 뭐 LG화학 전체에는 뭐 기초 소재 사업과 전지 사업과 정보 전자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LG화학의 시가총액은 그래서 23조 되는데, 작년도 4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7조 5천억, 영업 손실은 275억, 손실이 났어요, 손실이. 지난 분기에 3,800억 영업이익 났는데, 무려 4천억 정도의 급감이 일어났다. 아이고, 이거 뭔 얘기야, 또. 근데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주가는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어제, 오늘 막 날아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봤더니만, 석유화학 부분은 견조했지만, 전지 부분에서 배터리 충당금 발생으로, 큰 폭의 실적이 악화됐다. 배터리 충당금. 배터리 충당금이 약 4천억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사업 철수로 인해서 3, 400억 정도 손실을, 이거 뭐 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한 4천억대의, 충당금 설정, 뭐 그런 것 때문에 4천억 정도의, 전분기 대비 영업 손실이 뭐 크게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 전분기 3,800억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이번에는 영업 손실로 해서 275억 정도의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ESS 부분, ESS가 뭐냐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지난번에 뭐 화재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충당금을 쌓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충당금 쌓은 것은 이제, 충당금이 쓰이지 않으면 또 충당금 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LG화학의 수익성에 좀 더 보탬이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는 다시 큰 폭의 상승으로 가고 있고요. 올해 전망이 중요합니다. 결국 주가는 이제 미래를 먹고 사는 거라서 올해 전망이 중요한데, 올해는 이제, 석유화학이 15조, 그리고 2차전지가 15조,
석유화학이나 전지나 비중이 비슷해졌어요. 그 정도로 좀 빨리 크고 있습니다. 전지가 빨리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전지 매출 약 15조의 영업이익률은 5 내지 6%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다.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은 2019년에 70기가와트에서 올해는 100기가와트, 그리고 내년도에는 120기가와트, 영업이익률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년에 70기가와트에서 올해는 100기가와트로 급속도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차트 그림으로 좀 해봤는데, LG화학의 배터리가 올해 작년도에는 29조 중에서 약 8조 정도, 한 27% 정도가 배터리 실적이었다. 그랬던 것이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8조 정도 매출이었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총 29조 정도에서, 그러니까 LG화학 전체 매출에서 약 30% 정도, 3분의 1 정도가 이제 배터리였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15조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30조 중에서 한 15조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8조에서 8조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8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빠른 속도죠. 2018년도에 6조 정도였다가, 작년도에는 8조 정도였다가, 이제 올해는 15조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매출액이, 배터리 중 매출액이 아주 급속도로 배터리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현대차하고 배터리 협력을 추진하는 데가 테슬라, 뭐 전기차의 대명사죠. 테슬라가 LG화학하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GM과 합작부품 설립하고 있고, 중국의 지리차도 합작부품 설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에다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LG화학이 배터리 실적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투자 자금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석유화학도 좋아지는데 역시 배터리가 이제 이 LG화학의 성장 모멘텀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이제 배터리 시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올해는 2차 전지의 시대다. 2차 전지. 드디어 2차 전지가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 LG화학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한번 보자고요. 삼성 SDI도 차트 먼저 볼까요? 오늘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가장 많이 상승했죠. LG화학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 SDI도 진짜 그냥 좀 밀릴 것 같더니만 치고 그냥 올라가죠. 밀릴 듯 하다가 치고 올라가죠. 삼성 SDI는 이제 역사적 고점이에요. 역사적 고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고가예요. 삼성 SDI가.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테슬라부터 좀 볼까요? 테슬라가 말이죠. 테슬라 주가가 아까 이제 안 봤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등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인데, 테슬라 주가가 이제 그래요. 올해 작년 6월달 한 6개월 전인가? 한 8개월 전만 하다가 테슬라 주가가 $200였어요. $200 정도. $200인데,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780까지 갔죠. $200에서 $780. 이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200였는데, $200에서 지금 뭡니까, 이게? $780까지 올랐어. 대단한 거죠. 작년에 이게 $200야. 작년에 6월달만 하더라도 $200야. 테슬라가. $200였는데, 지금 $700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그만큼 2차전지의 성장기가 지금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장기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올랐는데 주가가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뭐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2차전지의 그 테슬라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는 2차전지 사고 나면 안 팔아야 돼. 뭐 뭔지 아시겠죠? 자, 테슬라의 주가를 보니까 2차전지 사고 나면 팔지 말아야겠다. 이해가 가시면 1번 좀 눌러주세요. 이해가 가시면. 자, 테슬라의 주가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이제 애플이라든가
구글 같은 거의 주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테슬라 주가를 보니까, 넷플릭스 그랬는데, 테슬라 주가를 보니까, 이제 2차전지 주식 사면 안 팔아야겠다. 자, 1번 누르시면 1번. 제 말 이해되시면 1번. 안 누르시는데. 채팅 해지가 됐는데, 네. 오늘도 그, 모바일 접속자가 대부분이네요, 모바일. 예, 모바일 접속자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건 누르기가 어려우니까, 예, 누르기가 어려우니까. 컴퓨터 접속은 이제 막 거의 안 하시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접속하신 분들만, 이게 숫자를 좀 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모바일로 접속하신 분들은 돌아가서 하는 거 참 어렵죠.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글자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 예, 관심도 없고. 테스요, 예. 하여튼,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전지가. 그래서, 요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2차전지 그냥 대충 주가 사가지고 조금 수익 내고 팔고 이거 아니다, 그죠? 삼성 SDI가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고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수급은 어떤가 한번 봐볼까요, 오늘? 수급, 외국인들이 23만 주 샀네요. 23만 주. 외국인들이 아마도 테슬라 주가 급등을 보면서 그냥 강력 매수로 아니면은 쇼커버를 했나? 쇼커버. 외국인들이 LG화학도 26만 주를 매수했고 삼성 SDI도 20만 주대 매수를 했네요. 똑같이 20만 주대의 매수를 했다라는 거. 삼성 LG화학은 37만 원짜리고 SDI는 30만 원짜리인데 둘 다 비슷한 비중으로 오늘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초강력 울트라 캡송 외국인 매수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그 내용들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린다면 삼성 SDI는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전지 요거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자재료 사업 요걸 하고 있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삼성 SDI고 원래 이제 케미칼 사업부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롯데케미칼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삼성 SDI. 이제는 케미칼 같은 거 안 한다. 돈 안 되는 거 안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삼성 SDI는 유럽 쪽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죠. BMW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좀 납품하고 있고 그 외에 크라이슬러, 인도의 마힌드라 이런 쪽에도 이제 하고 있다. 이제 ESS 화재 때문에 이제 아까 충당금 쌓았다는 얘기 나왔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 시가총액은 현재 20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려야겠는데 4분기 실적 4분기 영업이익은 201억. 그러니까 이제 LG화학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ESS 화재 그 충당금 1850억을 반영했지만 흑자를 겨우 유지했다. 그래서 중대형 매출, 중대형 전지가 이제 2차 전지겠죠. 2차 전지, 자동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매출이 8,800억으로, 그러니까 4분기에 8,800억이니까 이제 한 분기당 이제 1조 정도 매출이 난다는 얘기죠. 1조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이보다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작년도 말 4분기에 약 1조 8,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거보다 크게 분기당 2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떤 중대형 전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전기차 배터리인데 요거가 이제 전년 대비 약 5 내지 60%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비싸지 않은 주가다. 비싸지 않은 주가. 올해 전체적으로 삼성 SDI 매출은 약 1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약 1조 8,200억 정도니까 한 1조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또 ESS 화재에 대한 일회성 충당금 비용 손실 처리해가지고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삼성 SDI 크게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오늘 8% 나란히 지금 8% 올랐죠. SDI가 8%, 그 다음에 LG화학이 8% 이렇게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삼성 SDI 다시 한번 차트 보시면은 이게 강력히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10년 내다보고 신고가를 내면서
삼성 SDI, LG화학 10년을 내다보면서 사고 있다. LG화학도 이제 기업 분할, 배터리만 기업 분할하게 되면은 아주 강력한 이제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 프로그램인데, 배터리 셀 만드는 기업은 세 개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중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가장 후발주자인데, 이노베이션은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노려보는 건 좋아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 때에 후발주자이면서 아마 이것도 아마 기업 분할 하겠죠. 배터리 부분만 기업 분할 할 텐데, 아무래도 좀 흑자기조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분할하지 않겠냐.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기름 팔아서 만든 현금 가지고 배터리 사업에 투자해서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종목이 이제 셀 만든 회사니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극재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요걸 많이 강조드렸죠. 에코프로 BM은 이제 제가 어제 휴가였잖아요. 어제까지 휴가였는데 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장인의 장례식이 있었죠. 근데 왜 쉬었냐면은 또 뭐 잠시 쉴 수도 있는데 저희 장인이 평양 사람입니다. 평양 사람. 평양에서 이제 1사후퇴 때 월남하셨어요. 혼자 월남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친척분 몇 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없어요. 이제 같이 월남했던 분들 몇 분 있긴 있는데 뭐 잘 연락도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래요. 아주 외롭게 한국에 살아오셨고 그 얘기 하지 말라네. 우리 강아지가. 그리고 이제 또 장인이 딸만 셋입니다. 딸만 셋. 딸만 셋인데, 제가 둘째 딸과 결혼했거든요. 근데 첫째 딸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에서 이제 상주 1위 상주? 뭐, 그렇게 상주가 돼가지고 아주 뭐, 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뭐, 제가 원래 집이 제가 막내예요. 사남일녀의 막내니까 그런 것들 다 형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저희 이제 처가는 제가 뭐 가장 맞사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좀 쫓아다니다가 어제부로 다 이제 끝내고 어제부로 3호제까지 끝내고 오늘부터 제가 이제 방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보니까, 어제 그 3호제가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완전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SQA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는 건데, 이 에코프로 BM의 매력은, 다른 것보다는 어떤 상당히 공급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공급 능력.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결국에는 이제 공급 능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도 옛날에 반도체 공급 능력 가지고서는 싸웠지 않습니까? 예,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이번에. 아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이제 상주다 보니까, 계속 뭐 이것저것 처리도 많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게요. 그래서 또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형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쭉 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장지에 또 알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해결할 짧은 기간에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결정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그것을 이제 뭐 깎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죠,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깎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달라는 대로 이렇게 주는 거 뭐 그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장례식에 초청도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은 많이 오시는 것도 부담이야. 그래서 별로 추천 안 했습니다. 또 이제 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도 사실 뭐 오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뭐 친척들하고, 친한 친구들한테만 제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올 사람 오라고 얘기했는데, 뭐 별로 추천 안 해가지고 별로 제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날씨도 추운데다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나중에 뭐 다 알게 될 텐데 굳이 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서 별로 안 알렸죠.
그래서 어쨌든 다 끝내고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방송 시작하니까 또 이제 우리 따님들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처제하고 하도 울어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좀 위축됐다가 이제 다시 방송하고 하니까 주식시장 돌아오니까 활기가 막 살아나네요. 어쨌든 참 준비되지 않은 그 이별이었어요. 제 장인은 제가 참 좋아했는데 장인어른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현명하시고 재산도 좀 있으셨고 또 참 잘해주셨고 아쉬운 것은 장인어른이 이제 그 약주를 못하세요. 이제 그 체질상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몸은 아주 좋으신데 약주를 못하셔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뭐 제가 아주 존경했던 분이었고 또 저랑 아주 친했죠. 굉장히 친했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니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뭐 거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도 좀 섭섭한 마음이 많았고 하여튼 파주의 동화 경모 공원에다가 잘 모시고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가지고 다행이었죠.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 공지사항에다 쭉 남겨놨는데 여우가 왜 갑자기 방송 안 하나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주가가 시장이 빠져가지고 안 한 건 아닙니다. 빠져서 안 한 건 아니고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안 했다라는 거. 참 장인어른이 원래 병원 입원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고 조금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가끔씩 지팡이를 짚고 하긴 했지만 다리에 좀 힘이 없어져서 그런 게 있었지만 돌아가실 때도 정말 멀쩡하게 계시다가 딱 누우신 지 2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누우셔서 감기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했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중환자실에 쭉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고생하지 않고 그쵸, 장인어른도 별로 크게 고생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아주 참 사셨던 삶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짧게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원래 좀 건강하셨던 체질도 건강하시고 그런 적이었는데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오래 병원에 안 있고 큰 병 없이 암 같은 것도 안 걸리고 계시다가 그냥 나이가 90이었어요. 연세 90세. 많죠? 90세. 예. 올해로 90세였어요. 90세였는데, 90세 때까지 크게 병 없이 계시다가, 누우신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그렇고, 저희 집사람하고 처제도, 굉장히 좀 슬퍼하세요. 참 잘해주셨거든요. 저희 처제하고 다들 잘해주세요. 우리 손자들한테도 참 잘해주시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손자들한테도. 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양극재에서 세계 2위다. 양극재에서 세계 2위예요. 어제 보니까 이제 이게 급등하더라고요. 급등해가지고 참 괜찮다 느낌이 그랬거든요. 야, 좋다. 이제 또 우리방 종목이었어요. 우리방 종목 추천 종목이고 아직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우리방 추천 종목이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우리방 포트폴리오 종목이 하나였기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오길래 참 제가 장지에 있었거든요. 어제 파주에 동아경모원에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도 이게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극재 분야에서 세계 2위입니다. 이 양극재가 주요 소재죠. 주요 소재예요. 이 주요 소재인 양극재에서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소폭 상승이었나요? 그래서 소폭 상승인데 굉장히 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외형 성장이 아주 양호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호하는 세계 2위니까 그죠? 세계 2위니까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넷기업에도 계속해서 이제 물건을 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또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에다가
대규모의 납품을 하게 됐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래요. 네, 그 투자를 할 여력도 충분하고 또 재무제표도 괜찮아요. 매출액이 현재 올해는 한 6천억대를 넘어가겠죠. 영업이익은 한 뭐 500억대 가까이 400억대 영업이익이고, 그래서 재무제표도 좋고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양극소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그 고밀도 하이니켈, 니켈인데 니켈기에서 하이니켈 쪽으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 있게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니켈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모르겠 그 약점은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니켈과 코발트 가격, 요거는 뭐 그동안도 많이 상승했어요, 이게. 그동안에도 많이 상승했는데, 어쨌든 니켈과 코발트 가격의 등락과도 좀 실적이 좀 많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에코프로 BM 요거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기업 분할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이 됐어요. 초기에는 7만원 뭐 한 5천원까지 7만 5천원 근처까지 갔다가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제 44,000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반등하면서 이제 어제 오늘에서 6만 5천까지 왔는데, 이번에 하여튼 7만 5천원은 무난히 돌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만 5천원 돌파해서 10만원 정도까지는 뭐 무사히 가지 않겠나. 뭐 10만원 가더라도 뭐 우리 방은 안 팔 겁니다만은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제가 일단 종목들 2차전지에서 종목은 대표 종목인 뭐 LG화학 오늘 급등 나왔죠. LG화학 최근에 뭐 테슬라 급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급등 나왔고,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역시 급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어제 급등 오늘 급등, 그렇게. 그래서 요 세 종목 에코프로 BM, 우리 종목 에코프로 BM은 이제 우리 방 종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방은 이제 에코프로 BM도 신노타 종목으로 선정해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의 신노타 종목만 여러분이 잘 관리하더라도 인생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주 안 하더라도, 우리 방에서 남북 대북주 안 하더라도, 신노타 종목만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팔자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그냥 신노타 종목만 사셔도 괜찮아요. 안정적으로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뭐 사가지고 신노타 종목들 얘기 들어가면서 슬슬 그렇게 하면은 결국 시간 지나면은 뭐 대박되죠, 그죠? 시간 지나면 대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굳이 뭐 대북주나 이런 이제 재료주도 안 하더라도 그냥 신노타 종목만 들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팔자 고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방에 이제 가입 조건은 있어요. 가입 조건 한번 볼까요? 우리 방의 가입 조건을 봐보겠습니다. 인천 요방의 가입 조건을 한번 볼게요. 뭔 조건이 있길래 요가 저렇게 종목들을 잘 주고도 또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입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방이 좀 비쌉니다.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원래 좀 명품이 좀 비싸잖아요. 명품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방이 좀 비싼 게 흠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2개월에 132만 원인데 요거는 좀 비싸죠, 그죠? 비싸고, 원래 1개월에 66만원 좀 비싸잖아요. 비싼데 지금 워낙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딱 반 잘라 가지고 2개월에 66으로 하프 스윙 하고 있습니다. 하프 스윙 좋죠? 풀 스윙이 아니라 하프 스윙. 절반 가격으로 두 달에 66만원을 모시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설날 이후에 팔자 고쳐야죠. 신노타 종목만 가지고도 팔자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북주 안 하더라도 신노타 종목만 가지고도 팔자 고치니까 그런 이제 개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팔자 한번 고치자 하는 말씀
크게 길게 봐서 대박 좀 내자 하는 말씀 좀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우리 북한주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데 여러분들 심타 종목만 가지고도 대박 냅니다. 여러분들 팔자 고쳐요. 굳이 뭐 열심히 안 해도 돼. 근데 좀 열심히 하려면은 이제 그 외의 종목군들 제가 얘기하는 뭐 대북주라든가 또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도 가끔씩 합니다만은 또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라든가 또 바이오 관련주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단기 매매하면서 또 조금 길게 매매도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수익을 내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방은 그냥 제가 사자는 대로 사고 팔자는 대로 팔면 됩니다. 문자 나가는 대로 팔자 문자 나가면 팔면 되고요. 사자 문자 내면은 사면 됩니다. 또 여러분의 이제 특징이 나는 좀 장기 투자 10배나 할 종 뭐 신투자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가지고 그런 종목 들고 쭉 있으시면 되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조금 단기를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에서 이제 각종 테마 종목군들 가지고 단기로 매매하시면 대박의 길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까지입니다. 일단 2차전지가 2020년도부터 10년 동안 대박이 칠 것이다. 10년 동안 특히 반도체보다도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대표 종목들 이제 하시고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리지만 이제는 이제 대표 종목인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 말고 그 외의 종목군들을 공략해 나갈 겁니다. 오늘 이제 UST가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 한금 ST랑 관련된 기업이죠. 요런 것들 상한가 갔잖아요. 코스모학도 이제 모양 좋죠. 요것들도 이제 오늘 쭉 떴다 밀리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밀려 눌리면 만들면 들어가야 되겠죠. 뭐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대선주랑도 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죠. KG 케미칼. 그다음에 뭐 유니크, 대우풍 같은 이제 수소차 같은 것도 좋고 또 이제 오늘 많이 올랐던 PNT 같은 이런 이제 뭐랄까 좀 금액은 싸면 가격은 싸면서 장비주들도 좋습니다. PNT, 이노메트리 같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좀 단기 급등주 중심으로 또 골라볼 예정입니다. IFW 좋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주가 쭉 빠져가지고 자리 좀 잡고 있습니다. IFW. 그 다음에 이제 대보마그네틱 이것도 이제 장비주 개념인데 엊그제 위에 꼬리 쭉 달고 있다가 빠졌다가 이제 어제 오늘 또 반등 나오는 모습 좋죠. 그래서 대보마그네틱 같은 이런 종목군들 제가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바로바로 대박주로 단기주로 또 좀 길게 스윙주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인천여우의 시황 또 인천여우의 대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대박들 내시기 바란다. 특히 여우가 얘기하는 10루타 종목은 한번 사면은 죽을 때까지 들고 간다. 그런 감각으로 쭉 길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요 내용들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은 7시에 아침 브리핑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브리핑 7시 아침 브리핑 들으시기 바라겠고 아침 브리핑은 조만간에 유료화 될 거예요. 유료화 아침 브리핑 유료화 될 겁니다. 종목을 직접 추천 좀 하려고요. 아침 브리핑은 유료화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